네,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거의 다 지금 소멸이 되면서 지수는 나사 풀린 것 마냥 상당히 느슨한 흐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정책적인 이벤트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 기대는 언덕이 조금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수급이나 실적인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도 애를 먹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결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모멘텀 공백에 시달리면서 사흘 연속의 부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까지 사흘 연속 음봉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좀 부족한 모습 역력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 같이 보실까요? 오늘 장중에 1997포인트까지 해서 고점이 나왔는데 거의 고점 마감이네요. 1996.81포인트 마감이 되면서 0.35% 7포인트 뛰었고요. 조금 정정해야겠습니다. 지금 사흘 만에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밑보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을 조금 더 힘을 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분봉차트 함께 보실까요? 거의 고점으로 지금 마감이 되면서 지금 오후장의 마감 구간에서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990선도 살짝 이탈이 되면서 오전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 나타나기도 했고요. 좀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오늘 상당히 좀 헤맨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2000포인트까지 고점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리고 어제는 장중에 2000포인트를 잠깐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고점은 2000포인트 아랫단에서 형성이 되면서 조금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이 되겠죠. 거의 다 오늘 기관의 매물이 투신권 쪽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기금의 방어가 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유 비중을 32%를 넘어가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거래 연속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1,392억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도하면서 1,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대응 시각 보실까요?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만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금액이 운송장비 쪽으로 몰렸고요. 기아차, 현대차, 대우조선, 해양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올랐고요. 운수창고와 의료정밀, 섬유의복과 제조업종도 1% 내외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밀렸던 쪽은 전기가스 업종, 통신주 이렇게 나오면서 방어주 섹터 종목군들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화학주에서 약간 조정 나타나고 있고요. 은행과 철강, 금속 업종도 0.6%, 0.2% 밀렸습니다. 네, 차화정 전성시대 생각나실까요? 2010년과 2011년도에 차화정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좀 그런 시대가 부활되지 않을까, 좀 트리오의 부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화학과 정유 쪽은 잘 달렸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부진했는데 최근에 연속적인 좀 반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좀 트리오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기관 쪽에서 전폭적인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주의 최근의 강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엔화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엔화 강세가 갈 거라는 분석이 많고요. 이러한 부분에 지금 힘 입으면서 자동차주가 연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 달간 횡보를 나타내다가 의미 있는 양봉이 오늘까지 사흘째 올라오면서 2.9% 올라왔고요. 기아차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붙으면서 좀 연일 올라오는 모습, 58,000원까지 몸을 높이고 있고요. 현대 그룹주들 그리고 부품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았고 넥센타이어도 오늘 2% 넘게 올라오면서 14,600원, 한국타이어는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주 가운데서는 거의 다시 국제유가가 40달러 선을 근접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1% 넘게 올라왔는데요. SO일과 SO일 우선주가 오늘 나란히 장중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마감가는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역시 또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유화학주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함께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연일 좀 상승하는 흐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과 두산그룹주들의 강세도 오늘 눈에 띄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산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삼성그룹주 안에서는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공업이 7% 넘게 급등하면서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오늘 마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지니어링도 7% 넘게 급등하면서 1,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링은 이제 자본 잠식이 되면서 거래가 잠시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16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하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더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또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SDI도 오늘 2% 넘는 강세 기록이 됐고요.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기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조선주 좋아졌던 점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2% 넘게 오늘 강세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두산그룹주들의 흐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두산 밥켓이 이르면은 8월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밥켓의 지분을 75%가량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주가 강했고요. 5,830원, 두산엔진도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3,500원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틀 연속에 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형적인 어떤 개걸음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700선을 넘어가기가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나 어떤 수급적인 플레이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뭐 지수만 본다면 상당히 밋밋하고 아마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겁니다. 마감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691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보다 0.13%, 0.9포인트 더 내주고 있고요. 이틀 연속의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690선 초반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막판에 조금 힘을 낸 반면에 코스닥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마감까지 큰 시세 변동 없이 흘러가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심선이 690선이었습니다. 목표 오늘 장중 고점 694포인트였고요. 개장가를 고점으로 해서 점점 더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 저점 라인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690선은 방어를 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 여전히 한 구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매도가 380억 원이 출회가 됐고요. 어제 오늘만 합쳐도 1,000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비슷한 규모로 오늘 방어 나왔고요. 개인 쪽에서도 116억 원의 사자세가 확인됐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대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판 반면에 오늘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부 종목들에서 이 관련된 쪽에서의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하락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승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거의 다 게임주가 포함이 됐습니다. 1.8%의 오름세, 종이목재, 음식료, 담배,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1% 내외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밀렸던 쪽 보실까요? 오늘 가장 시장에서 부진했던 섹터가 섬유 의류 업종입니다. 코데스 컴바인의 하락과 함께 오늘 낙폭이 깊었고요. 금융이나 제조, 건설과 기타 서비스 업종도 1% 내외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좀 떠들썩했죠. 오전부터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 국내에서 첫 감염자 발생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원인이 밝혀졌죠. 좀 브라질로 출장을 다녀온 43세 남성에게서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배우자 등의 어떤 감염 여부도 앞으로 좀 조사를 확대할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명문제약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 상한가로 마감이 되면서 6,120원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양봉이 올라오면서 오늘 시세를 좀 많이 분출이 됐고요. 진단키트 수출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죠. 녹십자 MS도 상한가에서 마감이 되면서 2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테마 잡겠습니다. 게임주들 오늘 앞에서 보셨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강세를 이끈 섹터가 바로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오늘 장에서도 주목받았는데요. 먼저 어제 이 시간에 푸른 기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관련돼서 좀 사업을 하고 있는 푸른 기술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도 15% 가까운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틀 동안 상당히 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젠 플러스는 미국 탐 대학과 복제돼지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엔젠 플러스 오늘 거래량도 좀 푸른 기술과 함께 많이 실린 움직임 체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다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NC소프트만이 오늘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소형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올라오면서 컴투스나 YD 온라인, 웹젠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종목들 강세권에서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선물지수가 오늘 상승세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246포인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45선 지나가면서 어제보다는 0.14%, 0.3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고도입니다. 개인 쪽에서만 매수가 잡힙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요. 전반적인 매매 주체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제한적인 매도 움직임 진행되고 있습니다.